안녕하세요. 제이비클래스의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8일입니다. 네, 먼저 오늘은 9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대성산업하고 SC엔지니어링 볼 텐데요. 추천은 9거래일 만에 급등했습니다. 대성산업. 대성산업은 제가 네오티스 대성산업 쇼박스 이렇게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제가 9월 10일인가 13일 날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날 끝나고니까 이날부터 이제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부터 여러분이 사실 수 있었던 날이고요. 뭐 1차적으로 여기까지 뭐 6점 몇 프로 갔었는데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가격 대비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왔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살 때가 됐다. 일단 이때는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그리고 어저께 해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일단 기준선까지 내려오기가 쉽다. 근데 어차피 그 가격이 이제 4,700원 근방이었고 이 주봉 박스 하단이 4,710원 근방이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살 수 있다. 양봉이니까 50%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오늘 뭐 저런 움직임이 있을 거는 전혀 저도 예상을 못 했고요. 당연히 못 하죠. 뭐 주가가 어떻게 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대성 계열사가 오른 것 같아요. 대성 에너지인가 뭔가 하는 것도 많이 올랐고 대성 산업도 예, 장중에 25%까지 갔다가 13%로 마감했는데 얘는 4,680원 어저께 살 수 있었고요. 4,655원을 기준가로 드렸기 때문에 4,680원에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한 2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오늘 당일만 보면 25.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3차 수익 구간까지 다 갔죠. 5%, 10%, 15%. 그럼 90%는 여러분이 매도가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최소한. 지금 얘를 이제 볼 거는요. 지금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5,330원을 지키는지 봐야 됩니다. 요거를 지키게 되면은 요거를 매수 기준가로 잡아갖고 5,860원 노리면은 약 한 1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노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뭐 5,330원을 지지를 하는지 보시고요. 다시 이렇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내려올 확률은 저는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봉도 지금 하단이 4,265원이었는데 4,700원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었죠. 네. 4,265원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힘이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잘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물망 밴드를 본다라고 해도 지금 9월 이제 거의 이제 이틀 남았는데 양봉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밴드 상단에 있습니다.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밴드 상단을 아예 뚫고 가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만 그리고 일봉은 밴드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대성산업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는 이제 5,330원을 장악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장악한다라고 한다면 살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위에까지 저항선이 별다른 저항선이 없잖아요. 예, 장기 이평선 이런 것들이 저항이 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네, 이렇게 2차 목표가까지 갔고요. 현재 3차를 노리고 가시면 되겠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 이제 가입이 가능한데 등급에 따라 이제 추천 종목도 드리기 때문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SC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 와 오늘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오늘 저가가 4,620원이었는데 제가 4,610원에 걸어놨거든요. SC 엔지니어링이 그 241선이 4,607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내일 4,610원을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241까지 정확하게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4,610원에 걸어놨는데 두 틱 차이로 안 사져갖고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때 사셨으면은 한 뭐 한 1.5% 이상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점은 굉장히 아쉬웠고요. 이제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요. 121선이 지금 4,900 28원에 있죠. 근데 지금 우리 4,928원하고 지금 5,330원이 근데 이제 궁극적인 이제 일본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4,620원 오늘 또 정확히 찍었었으니까 일본 박스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예, 상단을 찍으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아까 너무 아쉬웠어요. 일본 박스 하단이 4,620원이라서 20원에 걸어볼까 하다가 241선에 걸어봤더니 안 사졌습니다. 오늘 좀 한 틱 차이로 안 사진 게 또 플랜틴에 또 아셨죠. 1,350원까지 내려왔는데 1,300원에 걸어놨더니 안 사지고 오늘 좀 뭔가 좀 별로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SC 엔지니어링 전환선이 4,885원이거든요. 4,885원에 이 전환선을 넘기면요, 본격적으로 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선이잖아요. 그러면 기준선인, 5,175원까지 갈 수 있다. 예. 일단은 뭐 요걸 넘기면 여기까지 가고 요걸 깨면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다. 이 기준선하고 전환선의 상관관계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 처음 가입하실 때 제가 이제 교육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분 또 잡혀있지만 어저께도 한 분 제가 B클래스 상담을 드렸고요. 오늘도 9시부터 있는데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뭐라 그랬는데 매수 기준가도 모르고 하는데 그냥 바로 이제 그 들어가신 케이스가 있어갖고 제가 뭐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뭐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뭐 SC 엔지니어링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내일 한번 다시 노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41선이 이 밑에서 이제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일 저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장 굉장히 안 좋았죠. 오늘 거의 한 80% 이상의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장이 안 좋았어요. 뭐 코스닥도 거의 한 2% 떨어지고 코스피도 1%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SC 엔지니어링은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아마 4,620원까지 안 내려올 확률이 높은데 한 번만 더 4,600원대로 내려와 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려왔고 근데 또 의외로 이랬는데 241선 깨면 진짜 그것도 웃긴데 만약에 이걸 깼다라고 하면 241 깨고 4,560원 깨면 4,040원 근방에서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종가 기준으로 깬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241선을 웬만해서는 지켜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620원하고 4,560원하고 막 다 여 근방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집중해서 보세요. SC 엔지니어링. 예. 그리고 뭐 만약에 위로 가면 5330, 그 다음에 5945. 예. 이 같은 경우는 뭐 철저하죠. 주봉도 지금 5945 금방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때.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봉 박스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위아래, 위아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C 엔지니어링은 현재가는 이제 매수 기준가 대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면 안 되고 2% 이내 들어오는 한 4,650원 정도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어서 DPC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 같은 경우는요, 오늘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일본 박스 상단에 14,850원이었는데 14,85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박스 상단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14,450원으로 내려와줬어요.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원래 이게 일본 박스 하단이 14,850원일 때는 이 가격이 추세가 결정이 안 난 거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결정이 안 난 건데 자동으로 이제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어찌됐든 간에 14,500원도 예, 지금 한틱 차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넘겨주고 있고요. DPC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환선도 14,450원이에요. 이 검은 거 있죠? 전환선도 14,450원. 그리고 기준선은 14,075원 변동 없고요. 120일선이 14,520원. 지금 14,000 그러니까 550원 아래 선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본격 상승으로 나올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내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DPC 현재 수렴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주봉도 수렴 후에 지금 양봉으로 지금 훅고 지금 위로 지금 생기고 있는 모습. 월봉은 지금 아직 이틀 남았지만은 아마 뭐 장대음봉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거의 뭐 0%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이 모습을 볼 때 DPC는 지금 방향을 어떻게 할지 월봉으로도 볼 때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DPC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14,500원을 장악을 해야 되겠죠. 3%를 장악을 하든 아니면 양봉으로 장악을 하든 이번 주 금요일 되면 확실해진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 위에 있으니까 일단 50%까지 매수를 할 수 있다. 매수 예정 금액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DPC는 그렇게 보시고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일 또 다시 브리핑을 할게요. 네, 이어서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지금 일봉 밴드 하단을 깨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고요. 지금은 주봉 상단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뭐 일단은 캔들 모양은 뭐 아직까지 월봉상은 상승 추세로 가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3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추세 박스를 보게 되면은, 월봉 박스 워낙 크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시는데, 주봉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250원이 하단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상단을 찍고 온 겁니다. 언제요? 9월 27일. 이거 뭐야, 이거. 어저께 찍었네? 어저께 13,900원까지 갔었나요, 펩트론이? 예, 한번 찍었었네요. 고가로. 그러니까 여기 뭐 한두 틱 차이는 거의 도달했다 봐야 됩니다. SC도 마찬가지지만, 요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장악을 못하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2,250원으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제 근방에 오면은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 밑에서 사셨다라고 한다면 1차, 2차, 3차 수익 구간 지났으니까 90% 팔았어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매도 매뉴얼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펩트론을 보면은 특히 그런 게 더 느껴지는데 그랬다가 다시 밑에서 사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기회를 계속 보면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얘들은 장기선 사이에서 움직이든지 주봉 추세 박스 사이에서 움직이든지 합니다. 제가 주봉 추세 박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뭐, 돈 내고 이거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제 채널 봐야지 이거 볼 수 있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리는 주봉 박스라든가 일봉 박스 특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현재 12,250원을 기준으로 좀 살 수 있겠고요. 예, 뭐, 근데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내일 하루도 지켜보면서 향후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뭐, 여기서도 보면은 양봉 한번 나왔다 그래도 다음 날에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더 저가를 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도 되니까 굳이 무리해서, 안 사셔도 된다라는 거죠, 제 말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12,000 라인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요거 확실히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신 게 맞습니다. 이걸 깰 경우는 만약에 12,000원에서 샀다고 했을 때의 경우가 손절가가 이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위에서 샀다라고 한다면 12,000원 깨면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않을 경우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요. 11,150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펩트로는요. 예, 이어서 네오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즈는 오늘도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갑자기 또 급락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범위 안에 있다. 일단은 월봉 그 밴드 하단을 보게 되면요. 하여튼 20개월 선은 아직 깨지 않았고요. 그 근방까지 와 있고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요, 24,300원 장기선까지 깼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선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24,300원에서 매수를 했을 때 그렇게 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얘 같은 경우는 24,3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오위즈가 저거를 깰 경우는 얼마까지 더 내려갈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 22,500원 장기선과 21,650원 있습니다. 만약에 22,5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매수 기준가를 잡기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까이에 21,650원에 장기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근데 오늘은 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렇게 빠졌을 수도 있고요. 내일 또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확 빼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근데 조금 거래량 이걸 보면 조금 거시기 해요. 그죠? 예. 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몇 번 나왔다는 것은 그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닥 좋은 건 아닌데, 예, 이건 좀, 뭔가 좀 세력들이 팔고 나간 그런 흔적이 될 수도 있어서 잘 좀 봐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근데 이게 지금 요 두 개 더 안 가고 이 길이하고 보면 이게 더 짧기 때문에, 안 털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여기서 털고 나간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빼갖고 밑에서 잡으려고 하는 계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생각은 많이 해볼 수 있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243을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빠진다면 2호를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됐든 여기가 됐든 2590 그러니까 26,000원이 됐든 27,000원이 됐든 어디를 장악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기를 지지하는지 요거를 이제 이거는 위에니까 이제 장악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장악하는지 여기를 장악하는지 보십시오. 그게 장악이 돼야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막 갖다 들어가면은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크게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도박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조명규 씨 뭐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오늘 뭐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카톡 연락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예. 그러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지지 확인 후 매수가를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은. 네, 캐시코트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코트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뭐 장대 음봉이라 해봤자 2.7% 정도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 하단에 막 7,170원을 깨고 한테 깨고 끝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제 그 양봉을 아예 덮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몸통으로 덮는 모양이기 때문에 좀 강한 매도 시그널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6880이 주봉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두시고 단지 이제 7,000원이 이제 월봉 하단이기 때문에 이 하단을 깨면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6,980원의 장기선이 있으니까 요 근방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있습니다. 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7,000원과 6,880원, 이 120원 사이에서 사시면 좋겠어요. 한 30% 정도만. 왜냐하면 밑으로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수 예정 물량의 30%만 사야지 그보다 이상 사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손절은 철저히. 왜냐하면 근데 위로 튈 경우는 뭐 기본 10% 이상 여력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캐시코 트랙 잘 지켜보시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다 지지나 뭐 이런 것들 확실히 또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건부 매수 가능으로 해놨고 현재가는 6980보다 2.57% 정도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시고 예, 2% 이내에서 잡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ISC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C클래스한테 이제 7월 달에 나왔던 종목이고 계속 연달아서 올라갔고 한 7, 8거래 만에 20몇 프로 갔던 종목인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좀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6% 정도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볼 때 일단 월봉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월봉이 중요한데 일단 전환선 깨지 않았다. 예. 그리고 밴드 상단에 있다. 그러나 주봉이 지금 하단까지 깼고 일봉도 막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좀 별로 바람직한 경우는 아닙니다. 일단 60일, 120일 선도 깨갖고 떨어지고 있는데 ISC 같은 경우는 사실 25,000원은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요거를 지켜주고 여기서 반등해서 이렇게 갈 확률이 저는 더 높다라고 봤는데 사실은 이 29,000원 장기선하고요. 요 29,000 장기선, 23,320원 장기선이 같은 반기선이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얘를 지지를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요. 여기까지 가고요. 요거를 못 넘기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관계. 그러니까 요 안에서 박스의 관계에 있는 장기선이란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요걸 넘기면 이제 그 위로 가겠지만 여기서 움직이겠지만 근데 이 장기선은 사실 이제 좀 성질이 다른 장기선이고요. 요거가 이제 반기 장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3,320원까지 내려와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요거를 지지를 받게 되면요. 22,900원이 이제 그 월봉 상단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가까운데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ISC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거를 지지하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회원님이 이거를 이번에 들어오신 회원님이 계신데 B클래스에 이거를 29,000원에 사셨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 샀으면 한 이때 샀겠죠. 29,000원에 샀으면은. 근데 하루 지지를 해갖고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으로 몸통 장악을 하든지 그럼 주봉이면 5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나야지 5일이잖아요. 그래야 금요일날 이거 하나 그려지는 겁니다. 그걸로 양봉 몸통을 장악을 하든 아니면 일봉으로 이틀 연속 3%를 장악해야 되는데 이게 나왔잖아요, 음봉. 그러면 샀다라고 해도 28450을 깼을 때는 요 장기선 아래에 있는 걸 깼을 때는요, 무조건 손절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늦었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한 27,000원대 후반이었는데 여기 전환선 깼을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전환선 깨면 어떻게 돼요? 기준선까지 반드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90%는 내려와요. 가끔 10%는 안 내려올 수도 있겠죠. 예, 확률이란 게 그런데 근데 거의 거진 다 내려온다 보시면 돼요.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를 지지받으면 다시 위로 가고요. 그래서 이걸 넘기면 좋은데 이걸 못 넘기면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다가 여기서는 이 두 개를 한 번에 깨니까 이렇게 쑥 빠졌다가 다시 전환선을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예, 기준선으로 가고 기준선을 넘겨서 가는가 싶더니 다시 기준선 깨니까 전환선까지 내려오고 다시 이거를 지키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번에는 요 두 개를 음봉으로 깨더니 그냥 홀라당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런 개념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 하신 분들은 제가 교육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멤버십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ISC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요거 지지를 하는지 잘 봐라. 여기 아시겠죠? 그랬다 지지하면 이거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갖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예,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스타코. 네,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는 쉬었는데 예, 뭐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쉬었습니다. 이스타코는 주봉박스 철저하죠? 예. 얘 3,800까지 밀렸다가 어저께 4,775원 금방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아래를 찍어서 지지를 하면 다시 위로 가고 위에를 못 넘기면 밑으로 내려오고 요거는 뭐 주봉박스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타코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도 요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 종목을 보신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감이 옵니다. 예, 제 방송을 계속 보고 참조를 하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목을 다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더 빨리 늘어요. 빨리 눈에 들어오고요. 차트가 아시겠죠? 요 같은 경우는요. 장기선 4,100원을 어쨌든 다시 이제 좀 지지를 해서 위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4,100원 장기선 오늘 가까이 왔죠. 4,130원까지 내려왔다가 뭐 시가는 4,435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요. 오늘 뭐 6%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타코는 좀 움직임이 심하기 때문에 멘탈을 잘 잡아야 되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4,100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3,880원, 3,740원 이런 각 장기선 혹은 이제 그 추세 박스 하단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여기 이제 오늘 장이 안 좋았으니까 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4,100원을 중심으로 지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다시 반등을 해서 위로 올라갈 텐데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환선 기준선이 각각 4,435원과 그리고 4,615원입니다. 그러니까 4,435원을 일단 여기 시가가 여기 전환선 딱 시작했는데 전환선을 깨고 내려온 겁니다. 사실 전환선을 다시 넘겨서 올라가야 위로 갈 거고 결국에는 4,775가 1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이거 오늘 이거 1,350원까지 떨어졌는데 1,300원에 걸었는데 안 사줬어요. 참. 30% 정도 살려고 걸어놨어요. 근데 딱 한 틱 차이로 안 사줬어요. 오늘 SC 엔지니어링도 10원 차이로 안 사주고 참 너무 좀 거시기한 날이었습니다. 플랜티넷 여러분 이제 우리 뭐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보는 게 나으니까 지금 보시면 1,400원이 뭐예요? 예, 이게 우리 매수 기준가 장기선입니다. 네, 이 선하고 15,200원은 연동되어 있는 선이고요. 그리고 10,000원이 이제 주봉 상단이지 않습니까? 요걸 깨면 별로 좋진 않지만 근데 일봉이 원래는 1,250원이었는데 9,850원까지 내려와 줬어요. 그래서 얘가 뭐 밑에 다시 한번 9,850원을 지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설정하실 때 9,850원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400원이 아니라 1,300원에 걸어놓은 거예요. 100원 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절가 10,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150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야 근데 1,250원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제가 1,300원에 오늘 한번 30% 사보려고 했는데 안 사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플래티넷도 여러분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세요. 이 근방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1,400원을 지지를 하거나 거래량이 갑자기 양봉으로 전일보다 터지면서 이게 갑자기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1,400원을 통과할 때 만약에 요 밑에 있다고 칠 때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본격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가 그랬어요? 어저께가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플랜티넷도 여러분 관심 종목에 잘 두고 계시다가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수시 체크상 월봉이 양봉인지 보셔야 되고 완성된 월봉 기준. 예,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8월 거 봐야 되는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월봉이 좀 크게 뭐 봉이 양봉이나 음봉인 건요. 그냥 이번 진행형 걸로 봐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반드시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 지금 진행 중인 거 말고 전 거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매수 기준가 대비 2% 이내인지 아니면 2% 이상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많이 비싸게 사도 매수 기준가 대비 2% 이상 사지 마시고 웬만하면 매수 기준가에서 사세요. 네, 요즘에 장이 안 좋아서 기준가까지 분명히 기준가에서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못 사면 다른 종목 하면 돼요.
만약에 근데 이 종목 너무 좋아. 추세가 너무 좋아. 그렇다라고 할 때는 뭐 2% 이상일 때는 금방 차트 위치로 볼 때 월주 일봉이 그물망 밴드 상단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매도 시체크상 5%, 10%, 15% 구간마다 30%씩 매도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오늘부터 운영하는데 등급에 따라서 새로운 추천 종목도 드리기 때문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마이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뭐 마이크를 두 개를 사봤는데, 이 두 개 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걸로 산다고 해갖고, 그래도 한 8만 원대 콘덴서 마이크 산 거거든요. 이거 괜찮은 건데, 이게 자꾸만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 노트북하고 이게 호환이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이크에서 자꾸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댓글에 커뮤니티 댓글에 누가 달아주셨는데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지금 마이크를 바꿔도 이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프리미엄 회원제 9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이 어렵고 추천 종목 원하시고 보유 종목 관리 원하시는 분, 예, 매수 매도 손절 하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B클래스, C클래스 전부 다. 그리고 C클래스는 보유 종목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막 계속 중간에 저 이거 사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막 계속 푸시만 안 하시면은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꼭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